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내일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 배출가스 5등급 차량들은 서울 진입이 통제됩니다. 전에는 2.5톤 이상만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대상이기 때문에 농기계나 중장비의 군용 차량이 아닌 이상 자신의 차량이 몇 등급인지 미리 확인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겁니다. 2월 14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구의역 동부지법 부지 개발 사업이 올 하반기부터 시작됩니다. 구청사와 호텔, 주거와 업무시설이 들어섭니다. 미아리 집창촌이 위치한 성북구 신월곡 1구역에 새 조합장이 선출되면서 지지부진한 재개발의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2019 서울 표준지 공시지가에서 강남구와 중구, 성동구 등 개발이 진행되거나 호재를 보이는 곳들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시민과 생활, 경제 친화 도시를 내세운 중구의 올 한 해 구정 운영 계획을 서양호 중구청장을 연결해 직접 들어봅니다. 광진구 구의역 일대를 첨단 업무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 예정보다 1년 앞당겨진 올 하반기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곳에는 광진구 신청사와 호텔, 그리고 아파트와 대규모 업무시설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조성협 기자입니다. 법무사와 대소소, 식당과 커피집이 줄을 이루는 옛 동부지법 앞 상가. 동부지법이 송파구 문정동으로 떠난 후 극심한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옛 동부지법 용지에 들어설 광진구 신청사와 대규모 업무시설 공사가 2020년 시작해 2024년 말에야 끝날 것이란 계획이 알려지자 상인들은 수년간 더 상권 침체를 견뎌야 한다며 불만이 큰 상황. 말도 못하지 뭐. 우리가 한 30만 원, 30만 원 팔던 게요. 10만 원 넘어가 본 적 없어요. 가을 난 이후로. 그런데 최근 광진구가 애초 예정보다 1년 앞당긴 올해 하반기 업무단지 착공을 공식화했습니다. 더불어 완공 시기 역시 2023년으로 내다봤습니다. 용지 소유주인 KT와의 수차례 실무 협상을 통해 조기 착공을 가능케 한 것입니다. 저번 달 30일이죠. 그때 먼저 사업 시행이 접수가 되었고요. 이제 앞으로 주민 공람과 그 관계부서 협의 그런 걸 통해서 이제 3월 말쯤까지 사업 시행 인가를 함으로써 굉장히 추진을 빨리 할 예정입니다. 착공도 앞당길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영향평가 절차를 마무리해 사업 시행 인가를 하고 6월엔 동부지법 건물 등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이후 올 하반기부터 옛 동부지법과 KT 용지를 포함한 7만 8천여 제곱미터 면적의 18층 규모의 광진구 통합청사, 30층 이상 규모의 업무 공간과 호텔, 1,360여 세대의 아파트 등을 짓습니다. 일자리 창출 또 그리고 주변에 그 문화시설들도 들어오거든요. 그 문화시설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문화권 그런 것들이 확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진구는 사업 착공 후 공사 인력들이 대거 인근 식당 등을 이용하게 돼 상권 침체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딜라이브 서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미아리 집창촌이 위치한 성북구 신월곡 1구역 사업은 그동안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되면서 재개발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동안 조합원들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신월곡 1구역. 지난달 29일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되면서 조합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월곡 1구역의 경우 역세권으로 사업성이 좋기 때문입니다. 또 서울시가 최초로 신월곡 1구역과 성북 2구역의 결합개발을 추진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는 상황. 결합개발은 사업성이 낮은 성북 2구역의 용적률을 사업성이 좋은 신월곡 1구역에 몰아준 뒤 그 수익을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이번에 선출된 김창현 조합장은 결합개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지역마다 상가 분양이 쉽지 않은데 결합개발을 적용하면 상가 비율을 줄일 수 있기 때문. 주거시설 비율이 70%에서 90%로 확대돼 그만큼 수익성이 늘어나고 반대로 상가수는 줄어 미분양으로 인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상가가 분양이 그만큼 안 된다는 거는 그만큼 조합원들한테 리스크를 남겨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결합 개발을 이제
인용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절차적인 거라든가 여러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늦어진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조합원들한테는 긍정적인 어떤 효과가 있는 제도이다. 또 신월국 1구역 사업의 경우 주목받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해당 부지에 미아리 집창촌이 위치했기 때문. 수년째 집창촌을 철거해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져 온 만큼 조속한 사업 추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 역시 임기 내에 집창촌을 없애겠다며 행정적 지원을 약속한 상황. 김창현 조합장은 올해 7월 안으로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 빠르면 2021년 착공에 들어가겠다는 목표를 내비쳤습니다. 큰 하도로 잡고 있는 거는 이제 사업 시행가 가장 이제 중요하고 더군다나 이제 그 건축 심의 받은 것이 7월 달에 이제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올리지 않으면 또 조합원들한테 큰 피해를 또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이제 중점을 둬야 할 거고. 한편 신월국 1구역의 결합 개발이 추진되면 아파트 2,200여 가구와 함께 오피스텔과 호텔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현재 시공사로 롯데건설과 하나건설이 선정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혜지입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2019 표준지 공시지가에서 서울자치구는 강남구와 중구, 영등포구, 성동구 등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큰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중심 업무 지역 혹은 개발 호재를 보이는 곳들입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전국 평균 공시지가 9.42% 상승. 서울은 14% 가까이 상승하며 전국 최고를 차지했습니다. 서울 자치구 중에서 상승폭이 20% 넘는 곳은 강남구와 중구, 영등포구와 성동구, 서초구도 서울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강남구의 경우 삼성동 일대 개발 호재와 그동안 시세 대비 낮았던 현실화율을 올린 것이 상승률 급등의 원인이었고, 중구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과 만리동 2가 주택 재개발 사업 등이 반영됐습니다. 성동구는 성수동 연무장길과 서울숲 인근 지역이 호재를 띠며 시세가 급등한 것이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세금과 임대료 상승 우려에 대해 국토부는 제곱미터당 2천만 원이 넘는 비싼 곳을 중심으로만 큰 폭 상승했고, 나머지 99.6%, 대부분의 땅은 7%대에 오르는 데 그쳤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영세 자영업자를 감안해 재래시장 내 땅값도 상대적으로 덜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산정되는 개별 공시지가는 오는 5월 말 발표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2019년 구정운영계획을 각 자치구청장으로부터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민과 생활, 경제 친화 도시라는 비전으로 중구민을 위한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는 서울 중구로 가봅니다. 서양호 구청장 연결해 올해 청사진 들어보겠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취임 후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돌아본 중구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네, 중구는 한마디로 중구청은 부자인데 중구민은 가난한 곳입니다. 예. 중구청이 시설 지원에 관련된 예산은 25개 구청 중에서 예산 비율로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중구민을 위한 복지라던가 교육 예산 투자는 아주 적은 편입니다. 서울시 복지 비율이 평균 35% 이상을 상회하는데 우리 중구는 28%에 불과한 것이 그 단적인 예입니다. 따라서 중구청이 부자가 아니라 이제 중구민을 부자로 만들어드릴 그런 구정이 시급한 상황이 현재 중구의 모습입니다. 예. 취임하신 후에 5가지 숙제를 만드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른바 중구 5대 전략과제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중구민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5가지 5대 전략과제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 중에 첫 번째 과제는 중구는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가장 비율이 높은 곳입니다. 따라서 이 어르신들의 빈곤 문제 그리고 고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구 어르신 공로수당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어르신 문제와 함께 마찬가지로 우리 중구에 아이들이 중학교로 입학할 때쯤에 중구를 떠나는 현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예. 미래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아이들의 돌봄과
교육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두 번째 전략이고요. 세 번째는 중구는 강북의 도심 산업의 발생지입니다. 따라서 도심 산업과 그리고 전통 시장들을 육성 강화하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아울러 중구의 도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중구의 문화 르네상스 추진 계획이 네 번째 과제이고 예. 다섯 번째는 집에서 걸어서 10분 이내에 공공 서비스가 마련되는 동정부 추진이 그 다섯 번째 과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를 구청장이 4년 안에 해결해야 될 5대 전략 과제로 수립하였습니다. 예. 이 5대 전략 과제 가운데서 첫 번째로 말씀해 주셨죠. 이 어르신 공로 수당이 눈에 띕니다. 많은 이슈가 되고 있죠. 간단한 소개와 함께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1월 16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어르신 공로수당 모집을 받았는데 무려 99.8% 예. 사실상 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와 기초수급 그 대상자분들 전원이 신청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노인 빈곤 문제가 우리 사회에 SOS를 긴급하게 보내고 있다. 우리 중구가 바로 가장 그 문제가 시급하다는 걸 반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1월 달에 접수 마감되어 있는 기초연금 대상자와 기초수급 대상자 13,000여 분들에게 2월 25일부터 1월분을 소급해서 매월 10만 원씩 어르신 공로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이 지급 금액은 현금이 아니라 지역 화폐를 통해 화폐 형식을 통해서 지급함을 통해서 골목 상권에서 사용해서 지역의 소상공인들 중소기업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래서 어르신들과 지역의 소상공인과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중구에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정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 5대 전략 과제 중에서 이 마지막으로 짚어주셨죠. 이 구청에 집중된 권한을 각 동으로 많은 부분 이양하는 이른바 이 동정부도 추진 중인데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지금 현재 정부는 자치분권이 시대의 대세입니다. 지방에게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복리 증진을 더욱더 증진하자고 하는 것이 그 취지인데요. 마찬가지로 구청 또한 구청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들을 주민들의 생활 공간인 동으로 돌려드리겠다는 겁니다. 네. 1단계로는 우선 구청의 일정한 예산들을 주민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시민 참여형 예산을 15개 동으로 전면으로 확산하고요. 2단계에는 궁극적으로는 내가 사용하고 싶은 건강, 문화, 복지 이런 시설들이 내가 집에서 걸어서 10분 이내에 공공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식으로 생활 SOC를 정부 정책과 함께 재편해 나가겠다. 그래서 예. 국민들이 생활 거점 내에서 필요한 공공 서비스를 받도록 만드는 것이 동정부 추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중구민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마 베트남에서 열릴 예정인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에도 새로운 전개가 열릴 것입니다. 우리 예. 구청도 이제 시설과 건축에 투자하는 딱딱한 구정에서 이제 사람에게, 시민에게, 국민에게 투자하는 따뜻한 구정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구와 함께 여러분들이 사람 중심의 구정이 펼쳐지는 중구민을 위한 도시를 만들게 노력하는 중구청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 이 위치와 이름만 서울의 중심이 아니라 이 모든 행정도 서울의 중심 자치구가 되는 중구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양호 중구청장으로부터 올해 구정 운영 방향 들어봤습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성동구 성수동에서 상수도 배관이 파열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지하철 분당선 서울숲역 인근 도로 일부가 침수돼 2시간 동안 보행이 제한됐습니다. 사고 직후 동부수도 사업소와 소방당국이 배관 보수 작업을 진행했으며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부수도 사업소 측은 배관 파열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오늘 12시까지 복구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지난 11일 새벽 2시쯤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자수 작업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거주자 수모 씨를 비롯해 2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컴퓨터와 에어컨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64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작업장 내에 있던 레이저 머신 인근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네, 이 기사 제목만 보시면 어떤 얘기인지 감이 안 잡히실 겁니다. 구로소방서가 소방활동 홍보를 위한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걸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항상 긴장 속에서 경무에 시달리고 있으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있는 소방관들의 모습, 엄정규 기자가 전합니다. 무대가 아닌 소방차 위, 손에는 마이크 대신 소방호스를 들고 프레디 머큐리가 관객의 호응을 유도합니다. 관객은 다름 아닌 소방관들, 잠깐의 어색함은 있고 열정적인 관객 매너를 보여줍니다. 보헤미안 랩소디를 패러디한 소방 홍보 영상입니다. 흥행 신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극한 직업도 소방관들의 재치로 재구성됐습니다. 왜 이렇게 출동이 많아? 야, 정신 안 차릴래? 소방관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런 안전 서비스는 없었다. 우리는 소방관인가 슈퍼맨인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몸담아 있는 우리 소방에 어떤 아주 핵심적인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자청을 했습니다. 영상을 만든 건 구로소방서 홍보교육팀에 근무하고 있는 김윤수 소방교. 기획과 촬영 편집 그리고 프레디 머큐리 연기까지 1인 사역을 도맡았습니다. 홍보 영상에 웃음 코드를 담은 이유는 주민들에게 더욱 친숙히 다가서기 위해서입니다. 프레디 머큐리 가수와 관중들 간의 소통하는 부분, 애드립 부분, 애드립 부분이 너무나 공감이 돼가지고요. 우리 소방도, 우리 서울 소방도 시민과 이런 식으로 소통하면 어떨까, 그런 의도로 저희가 이제 에어 패러디를 해가지고 시민과 함께 소통하겠다, 그런 의도를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극한 직업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소방관. 남을 위한 그들의 희생이 더욱 값진 이유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4차 산업 분야에 뛰어든 청년 창업가들을 위해 최근 송파구에 창업보육기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저렴한 임대료로 센터에 입주해 전문가 멘토링까지 받을 수 있어서 창업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연이은 미세먼지로 마음 놓고 숨쉬기도 힘든 요즘. 지난해 이 30대 청년 창업가는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해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알리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습니다. 국내 판로 개척에 이어 최근에는 해외 진출이라는 큰 목표도 생겼습니다. 송파 ICT 청년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해 각종 경영 멘토링을 받은 덕분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수출 경험은 없었거든요. 근데 많은 네트워킹을 통해서 어떻게 진입해야 되는지, 시작은 어떻게 해야 되고, 4차 산업 분야에 뛰어든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ICT 청년 창업지원센터. 지난해 12월 문을 연 뒤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뭉친 스타트업 17개사가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100인으로 구성된 경영 전문가들은 이들을 위해 4차 산업에 특화된 기업 진단 등 맞춤형 컨설팅에 나섭니다.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갈 건지, 그다음에 어떻게 확장할 건지, 그다음에 투자 유치는 어떻게 받으면 좋은지 등등 다양하게 기업들을 위해서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만 원 정도의 저렴한 임대료로 각종 사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건 이 센터만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송파구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MOU를 체결해 사무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사실상 저희가 10년간 임대료를 이제 사무 공간을 이제 제공받았기 때문에 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업자 100만 시대 송파 ICT 청년 창업 지원센터가 창업으로 취업의 돌파구를 찾는 청년들의 보금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어르신들은 복지나 건강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보건소나 관공서 방문이 마냥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중랑구의 한 동주민센터가 일명 마실 상담팀을 꾸렸습니다. 지역 내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김동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중랑구 면목사동 마실상담팀이 지역 내 경로당을 찾았습니다. 복지와 건강, 각종 생활 민원까지 어르신과의 상담이 첫 번째 임무입니다.
주거급여라도 신청해보게 드렸으니까 그거 가지고 한번 내려오셔야 돼요. 이럴 정도 해주세요. 마실상담팀은 동장과 복지 플래너, 간호사와 우리 동네 주무관 등으로 구성된 만큼 모든 분야의 통합 상담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통해 어르신들이 놓치고 있던 복지 서비스를 알려드리는 경우도 상당수. 혈당과 혈압 측정, 건강 관련 상담도 빠지지 않습니다. 키도 미어갖고 그 동사무소 직원들 왔는 그 보청기 때문에 이야기 많이 했고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대야 20만 원짜리가 있대야 알아보고 연락해 준다 그래서 그것도 고맙고 당뇨하고 뭐 혈압하고 지어서 고맙죠. 마실상담팀은 복지 서비스와 건강에 관심이 많지만 관공서 방문을 어려워하는 어르신들을 먼저 찾아가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가장 관심이 많던 건강 부분, 또 복지 부분에 또 궁금했던 부분들, 그리고 또 와서 이렇게 보면 또 어려운 부분을 또 있다는 부분들을 이렇게 또 이렇게 발굴하는 부분, 이제 알려주시면 저희가 찾아만 주시면, 알려만 주시면 저희가 직접 가서 이렇게 방문을 하면 되니까요. 많은 분들이 큰 호응을 얻어서 좀 나름 또 이렇게 보람도 있고 기대가 됐습니다. 찾아가는 복지 행정이 더욱 강조되는 요즘, 어르신 배려에서 시작한 마실상담팀의 발걸음엔 온정도 묻어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용산구의회 올해 첫 임시회가 지난 11일을 시작으로 9일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용산 역사박물관과 치매 안심마을의 건립계획 등이 담긴 올해 구정 주요 업무계획이 보고됐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오는 18일까지 청년정책 자문단을 구성하는 안을 비롯해 4건의 안건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서울 고등학생들은 노동 인권에 관한 수업도 받게 됩니다. 이미 다른 선진국에서는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이지만 우리나라 시도교육청에서는 처음이라고 하죠. 끝을 모르고 추락하는 취업 절벽과 청년이라는 이유로 홀대받는 현실 속에서 노동의 신성함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합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